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여기 연화 아니라고 뜨는데 안연화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름은 세라입니다. 자, 예.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단기간이 아니어서 제 단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포자여서 저는 고3 이제 3월 모의고사죠. 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이제 3월 모의고사 봤는데 156점이 나왔습니다. 330 만점에 156점이면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없는 점수였죠. 그래서 대학에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포기하고 일본어로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용인 수지 이제 풍덕선동에서 해피위 영어학원이라는 영어학원을 6년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이제 영어 최강자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많은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이렇게 줌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덜 떨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 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은 영포자였던 세라쌤을 영어 전문가가 되게 한 9배 효과 나는 영어 학습법. 항상 제 건 좀 제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이 많아서 영포자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영어 전문가가 되어서 영어학원 원장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는 9배 효과 나는 영어 학습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시간에 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언어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1만 시간이라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부제목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제 이 벤저민 하디의 책 제목이죠.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스캔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따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최고의 변화는 바로 독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가 독서혁명, 책의 힘, 그 다음에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영어 실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영포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영어과 4년 장학생이 되었을까? 자, 저는 1963년생입니다. 63년, 올해 환갑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홍천군 평창. 지금도 제가 이제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저희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도 버스가 제가 살던 동네에 4대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나 이런 주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경찰차를 태워서 제가 살던 고향에 한번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저희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까지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고 졸업하고 나서 처음 알파벳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3시간씩 공부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3시간씩 공부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영어 3시간씩 공부해 유일한 영어 통로는 학교 영어 수업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라디오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 영어 학습 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원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교과서랑 학교 이제 수업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랬으니 영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문제에서 16문제 맞췄던 것 같아요. 16문제? 하여튼 그러니까 도저히 영어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외대 영어과에 4년 장학생이 된 것은 정말 럭키한 거죠.
이제 운이 좋았어요. 교감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행운 플러스 노력 플러스 never give up spirit이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 156점 나오면 포기하고 그냥 대학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운이 좋게 교감 선생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과목을 일본어로 바꿔 그러셨어요. 정말 운이 좋게 저 앞 단계까지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은 필수, 그다음에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봐야 됐던 시험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학력고사 칠 때 그냥 외국어 하나만 보게 되는데 그중에 영어, 일본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선택하면 되는데 일본어를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실 텐데 자, 과외 전면 금지, 방과 후 수업 전면 금지 그런 상태인데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커튼 다 내리고 몰래 날마다 열강을 해주셔서 일본어를 마스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수포자였어요. 수학이 25문제 중에 11문제 맞아요. 11문제 맞았어요. 그러면 진짜 대학에 갈 수 없는데 저는 막 어찌하든지 대학에 갔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것이 싫어서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에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일본어로 시험 보고 전 과목은 다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295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점수가 아주 잘 본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그 중앙대 영문과 이 정도로 갔으면은 장학생으로 갔을 텐데 학교에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저도 또 욕심을 부려서 서울대 지리학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재수해서 외대 이제 4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외대는 이제 학비 지원을 못 받, 네, 4년만 장학금을 받았고 한 5점만 더 받았으면 20만 원씩 이제 생활비 지원을 받는 장학생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어땠을까요? 도저히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저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데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됐잖아요. 영어 원서 읽는데 한 페이지 읽는데 거의 4시간씩 걸려요. 단어 다 찾아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본 사다 공부하고 막 어떻게 해서 겨우 저는 C 플러스 정도로 대학을 졸업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아까 독서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제가 이 책 보이시죠? 그림에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자, 리처드 바크의 책인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목표를 높이 서울대로 이렇게 잡고 하면 인서울은 하겠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라도 가겠지.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공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자, 대학에 이제 1년 재수를 해서 재수할 때도 사연이 있었어요. 재수할 돈이 없었거든요.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재수할 때 돈이 없었는데 그때 버스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버스에 333 버스를 타고 제가 덕성여대 약대를 다녔었어요. 후기. 그런데 그때 어떤 설교 말씀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야심이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도전하면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제가 고대 앞을 지나서 그 우이동에 덕성여대에 갈 때 날마다 눈물 흘렸어요. 나는 저 고대 정도는 갈 수 있었는데 왜 욕심부려서 서울대 갔다가 떨어져서 덕성여대를 다닐까? 덕성여대 약대 2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 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약대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약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어요. 여자들이 돈 잘 번다고 이제 좋아져. 문만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 수투를 하더라고요. 수투 도저히 못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낙제할 바에 내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5월 달까지 다니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재수를 한 거예요. 대성학원에 가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외대 장학생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제 외대에 들어가자마자 그 대학 숙대에 다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공부하러 와라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와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도 없었으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나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당신 믿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점쟁이셨어요. 점쟁이. 북을 막 두드리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러신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 믿었다가는 완전히 뭐 이제 쫓겨날 그런 판이었는데 이렇게 서원을 했고 대학에 덜컥 붙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독서의 힘 2단계는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20살에서 50살까지 험한 인생 파도 속에서 나를 지켜준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힘 대단하죠.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신앙을 떠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고 평생 동안 저를 지켜준 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이 앞에 제가 디움박 팔자가 복의 근원 레베카가 되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저는 안연아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연꽃이란 뜻이죠. 연꽃.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름도 잘못 이렇게 써갖고 연꽃도 아니라 이어진 꽃, 이을 연자 꽃화자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 팔자 디움박 팔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면 대학에 보내줄 힘이 없으시니까 빨리 단념하고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결혼해서 그냥 적당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결국은 갔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 이름 뭐냐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죠. 이삭의 부인이죠. 레베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여전히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했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대학 4학년 때 제 제자가 이제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 와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련을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 둘을 낳고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엄마 영어과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영어를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제로 영어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30살. 이제 제가 25에 결혼을 빨리 한 거죠. 빨리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30살에 벌써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두 돌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이랑 같이 ABC 알파벳 파닉스부터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튼튼 영어 방문 교사가 된 거예요. 튼튼 영어 방문 교사.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요거 이제 EBS에서 나온 건데 제가 가져왔는데요. 10년 영어 교육은 저는 말 한마디 뻥끗 할 수 없었어요. 주입식 영어 공부였고 그다음에 음원을 하나도 듣지 않는 영어 공부였죠. 영어를 들어야지 영어가 이제 이게 나오잖아, 트이잖아요. 아무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튼튼 영어 선생님을 하니까 날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아침에 20통, 저녁에 20통, 한 40통씩 전화를 하면 나중에 막 가슴까지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힘을 들었는데 날마다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 펴놓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 말을 하라고 하면 어려웠을 텐데 전화 영어니까 책을 펴놓고 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었겠죠. 영어가 약해도. 그래서 10년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레벨도 자, 여러분 튼튼 영어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레벨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단계가 중학교 2학년 정도 영어 레벨 그냥 독해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AFK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그냥 한 5%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은데 10년을 하고 났더니 이게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4년 9월 23일에 이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온 가족이 미국에 가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캘리포니아 주스 앤 자바라는 그 이제 그 스무디, 그다음에 샌드위치 레스토랑을 테이크오버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다 운영할 수 있었어요. 주문 받고 뭐 이렇게 거래처랑 연락하고 그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년 걸린 거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학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필요는 없다. 요거를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포자가 영어가 그래도 이해되고 말도 되고 가서 미국 가서 현지에서 비즈니스 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예, 짧게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 방법은 달랐죠. 바로 이런 공부를 한 거죠.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시면 강의 들으면 5%, 읽으면 뭐 10% 쭉쭉 나오죠. 근데 나중에 서로 설명하기, 직접 가르치면 영어가 늘죠. 어때요? 직접 가르쳤죠. 제가 날마다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꼭 들어야 되니까 듣고 가르치고.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면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잘 때도 들어요. 잘 때도 귀에다 꽂고 듣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목에 막 가려서 자다 보면 이렇게 목에서 막 이렇게 목에 이게 칭칭 감겨 있어요. 이게 이어폰이. 그런 정도로 열심히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말하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왕도가 없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하면 귀가 트이고 말이 입이 트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제 오늘 그 부제를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환경이 바뀐 거죠. 환경이. 그렇죠? 이제 그냥 듣고 가서 배우는 그런 데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어,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로 환경을 바꿨더니 효과가 아홉 배나 나더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벤저민 하디의 변화, 제가 여기 오타 났네.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벤저민 하디 이 책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원래 원제 이름은 Willpower Doesn't Work입니다. Willpower Doesn't Work. 여러분의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이게 막 계획을 세우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데 이게 환경을 바꿨더니 인생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맨날 배우던 환경에서 내가 가르치는 환경으로 바꿨더니 이제 영어가 10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 이 벤저민 하디도 한번 나눠볼 만하죠. 저는 이게 책을 사면 책날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걸 넣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는데 한번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의 파워 블로거이자 탁월한 기획자, 작가이다. 벤자민 하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 둘째 동생은 마약 중독자, 막내 동생은 자폐아인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다. 저자는 자신의 환경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져 지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문대학에 다니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동떨어진 삶을 자신을 발견하고는 20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난다. 미국의 정반대에 위치했던 교회에서 2년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다. 멀리 떠나 있던 자신은 완전히 달라진 반면 약물과 마약에 빠져있던 가족, 게임 중독에 벗어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삶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저자는 그 일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효과적인 이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 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실질적 경험과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실 거 권하고요.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도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작가가 되기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굉장히 똑똑해졌죠. 그래서 뭐가 됐냐면 4년제 대학에 3년 만에 마치고 클lem슨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 또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입양을 해서 또 자녀들을 이제 이 자기의 그 실험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잘 키우고 하는데 나중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거 굉장한 도전이죠. 직장 그만두고 글쓰기에 전념해서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내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벤저민 하디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환경을 바꾼 거죠. 환경을 바꿨어요. 네, 두 번째는 봉사를 한 거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 쓰고 자기도 어려웠으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우면서 독후감 쓰고 책 읽는 도움을 살았는데 이 봉사가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박사학위 따게 하고 완전히 글 쓰는 사람으로 변신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제 인생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벤저민 하디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바꿨죠. 게임 중독에서 독서와 봉사와 글쓰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직장을 사직하고 글쓰기에 전념해서 파워 블로거가 됐고 영향력 있는 이런 지도자로 바뀌었죠. 자, 요거는 두 번째 책은 우리 엇글쌤이 강추하시는 책입니다. 뭐죠? 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조인트 사고입니다. 자, 조인트 사고에 요 추천일 글을 누가 쓰셨냐면 다니쌤이 쓰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다시 봤는데 다니쌤이 쓰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습관. 자, 그중에서 이게 앞에 요 서론 부분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저는 제일 좋아서 요 부분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유의미한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자, 오늘 당신이 한 행동이라는 점은 1년 뒤에는 하나의 선이 되고 5년 뒤에는 하나의 면이 될 것입니다. 자, 영어 실력 있는 게 막 단시간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에서 시작하죠. 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선이 됐고 면이 됐고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미한 습관을 이제 들어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되나 한 거니까 저는 튼튼 영어를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매일 3분씩 하나씩 처음에 한 명이 시작했겠죠. 근데 나중에 한 50명 가까이 이제 매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3분 하던 그 전화를 늘려서 10년을 했더니 영포자가 유창한 영어 회화도 됐고 영어 듣기도 되고 다 들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 점에서 시작하지만 지속될 때 선이 되고 면이 된다는 거 요거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점선면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에 대해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후배를 이제 도왔어요. 뭐 이렇게 제가 착해서는 아니고 후배가 이렇게 도서관 주변을 뱅뱅 돌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먹고 자고 시골이라 학교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 막 일 시켜요. 시골에서는 잡아서 공부해라가 아니라 야 오늘 가지 말고 모내기 해라. 오늘은 땅콩 캐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예 학교에서 먹고 자고 동생이 도시락을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락 먹는 시간에 후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이제 모시고 사는데 이제 장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왔더라고요. 시골에 장학생으로 왔는데 이제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을 이렇게 굶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못 내니까 그렇게 살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겨울에는 우리 집에 가자. 이래서 집에 가서 겨울을 같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영어 교습소를 오픈하는데 35년 후에 찾았어요. 저를 페이스북에서 찾아왔어요. 성공했더라고요. 유능한 청능사가 되어서 그 강남 파라곤이라는 포낙 보청기 그게 원장이에요. 원장이 돼가지고 성공해서 제가 창업할 때 오히려 저는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턱 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를 나누냐면 대학 1학년 때 이제 제가 우리 오빠 동생들이랑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대 후문 쪽에서. 그런데 시립대 다니던 이 김미래라는 친구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갖고 학비는 어떻게 해서 서울 시립대에 왔는데 학비도 없고 막 날마다 이렇게 우유 팔러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니는데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야 우리 방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이게 스무디 만드는 기계 딱 2개 건지고 다음 달 당장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알고 봤더니 이제 저보다 먼저 한 10년 정도 미국에 가서 국제 결혼을 해 갖고 성공을 해서 남편이랑 이렇게 레스토랑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간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나 참 너 돈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3,000를 그냥 줬어요. $3,000, 30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그냥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그 한 가지 봉사, 작은 선행이 어느 순간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딱 필요한 순간에 이런 도움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문숙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언니인데 대성학원 이제 재수 동기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제 딸 셋인 집안에 장녀라서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상고 나와서 직장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30인가 25인가 돼서 대학교 1학년 합격했는데 이제 우리 미래란 친구가 나가고 나와서 또 이제 저랑 1년 동안 같이 방을 같이 쓰면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2004년에 갔는데 2009년에 완전 파산을 해서 문을 닫았을 때 큰아들 다 대학을 갈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큰아들 대학 보낼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천만 원을 또 빌려줬어요. 1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큰아이를 또 대학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 학생들한테 열심히 해주면서 지금 옆에 있는 한번 친구 짝꿍 한번 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친구한테 잘해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을 나눴는데 3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너무나 큰 선물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동생도 있어요. 남동생. 남동생이 저랑 차이가 자그마치 9살이 나는데 저희 집안에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아니요, 3살이구나. 3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몸에 이제 나셔가지고 이렇게 뭐가 툭툭 불어나는 건데 이게 약하면은 그냥 이렇게 견디는데 온몸에 번지셨어요. 그래갖고 식물인간처럼 되셨어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저 언니가 저보다 5살 많은데 언니는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오빠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이렇게 대소변 받아내고 이렇게 이제 간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10년 후에 기적처럼 병을 털고 일어나셔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 객지에서 막노동 하시면서 어머니 병원비 되고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동 한 그릇 사서 아버지는 국수 먹고 엄마는 뭐 국물 잡수시고 막 이렇게 이제 버티면서 살았는데 돌아오셔서 낳은 아들이 이제 막내인 거예요. 막내가 9살이나 차이가 나서 제가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대학에 한양대학교 이제 1학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려워서 제가 한 달 한 10만 원씩 용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다 돌아오니까 우리 남동생은 박사학위 따서 그 당시에 지금이 하나 저기로 바뀌었는데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항공인가? 그래서 성공이 있었어요. 부인도 잘 만나고. 그래서 이 남동생이 제가 교습소 영어 학원 오픈할 그 3천만 원을 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미국에 돌아와서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었거든요. 수술비가 없었어요. 100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짝꿍이 빌려주고 시어머니가 빌려주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3천만 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 동생이 도움으로 이제 영어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보면은 점선면으로 만들어진 학생이라고 그랬죠. 학생.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제가 오픈할 때 0이었어요. 우리 친구가 대학원 동기가 하던 거를 물려받긴 했는데 와보니까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0에서 시작을 해야 됐는데 어떻게 월 1,000만 원 매출까지 올리는 그런 이제 학원을 운영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 학생들을 많이 하게 됐는지 2000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 23년인데 제가 2004년에 미국 가는데 2000년에 결혼을 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살게 되는데 이때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그 대학생 성교육기 선교회에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플 스터디를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대1 성경 공부를 해줬고, 두 학생한테 하나는 30살짜리 이제 1학년 학생이고, 하나는 또 23살인가 같은 그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서울 그 산업대학교 특정상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어렵게 대학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특징이 영어를 잘 못하세요.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새벽마다 아침에 모닝콜을 해서 영어책을 영어 성경을 같이 읽어줬어요. 같이.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토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의 학생들로 연결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제 2019년 제가 2018년에 오픈을 했는데 2019년에 그 30살 되었던 그 학생은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완전히 교회 리더가 돼 있었고 자녀를 넷이나 낳은 애국자가 되어 있었어요. 자녀가 넷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녀도 많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넉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못 시키고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영어학원 오픈했다 그랬더니 서울 거기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인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용인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도와달라고.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마침 제가 튼튼 영어 선생님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전화 영어 하자. 그래서 전화 영어를 시작했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줌을 하나도 몰랐는데 이 큰 아이가 기계를 잘 다루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이 큰 아이가 저한테 줌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카메라 하는 법, 그다음에 링크 공유하는 법 다 가르쳐 줘서 저는 이 자녀 4명을 한 2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1인당 안 받는 거죠. 갖고 한 2년 이상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줌 전문가로 이제 이게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교회에서 6살 난 이제 남자아이인데 지금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어요.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을 제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영어 교육을 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기로 또 성경 선생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자살한 친구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어때요?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이제 이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뭘까 찾아보니까 그나마 영어로 뭔가 봉사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딸이나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무료로 이제 교육하는 거를 지금 21년부터 했으니까 한 2, 3년 됐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현재 온라인 스쿨이 된 거예요. 점점 늘어나서. 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 스쿨 멤버들이 이렇게 많아요. 캥거루 반, 타이거 반, 코알라 반, 3반이나 있거든요. 한 반에 이제 거의 뭐 이제 4명에서 6명. 그다음에 무료 회원도 있고 유료 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료 회원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옆에서 유료 회원들을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무료 회원 한두 명이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4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온라인 스쿨 학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성인반도 운영하게 됐죠. 월수 오전에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5월 1일 이제 2년 전이죠. 국제 중학생 독서 클럽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때가 제가 온라인 세계로 들어온 시점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셀러님 통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우아란 교수님 통해서 이제 오픈 채팅방 세계로 들어왔고 이제 아이디어 셀러님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 퍼지면서 우리 줌맘 리딩을 만납니다. 우리 조은정 대표님이시죠. 우리 통하는 엄마학교 그분을 만나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이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주 5일 무료로 자 영어 원서 읽기를 해줍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주 2회로 줄였어요. 너무너무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만 잘 들어오고 잘 안 들어와서 어쨌든 이거 원서 읽기를 무료로 2년 동안 하니까 누구 실력이 좋아지나요? 제 실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환경을 바꾼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 영어를 가르치고 맨날 문법 위주 영어를 가르치니까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한 게 원서 읽기인데 환경을 바꿨더니 원서를 날마다 읽으면서 점점 실력이 좋아졌죠. 모르면 막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좋아지고 지금은 이것이 IRC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아이고 또 에러 냈네요. 인터내셔널 리딩 클럽으로 해서 지금은 더 패럴 오브 더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이제 성인도 같이 조인하셔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영어 실력은 단번에 확 올라가지 않아요. 점, 선, 면으로 꾸준히 할 때 올라가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영어 최강자라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딱 1년 됐어요. 제가 작년 9월에 오픈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클래스 카드를 무료로 이제 강의하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은 학습 도구인데 이걸 모르신 분이 많아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문제 해결사가 되자, 영어 문제 해결사가 되자 하면서 이런 강의를 했고 작년에 올해 2월 달인가 우리 팀영지 우리 업글쌤 방에서도 한번 강의한 적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고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영어 하고 싶다.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영어 공부법 김민식 PD님 이제 영어책 한 거 외워봤니 이 책 쓰신 저자님이시잖아요. 이분 따라서 그러면 영어책 한 권 외워버리자. 김희식 PD님이 완전 영어 부진하였다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영어책 한 권을 외웠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영어책 한 권 외웠더니 이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그냥 글 쓰시면서 이렇게 정말 룰루랄라 다니시고 영어, 중국어 다 이제 정보 가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영어가 튀어나오는 그렇게 되자. 그래서 영어책 한 걸 외우려고 지금 영어 스피킹 챌린지 4기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에는 또 영어책 읽는 챌린지,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읽는 챌린지, 날마다 뭔가 챌린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을 바꾸는 거죠. 제가 어디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면 수동적이 돼요. 근데 제가 리더니까 어때요? 모범을 보이려고 악착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스피킹 챌린지,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이런 걸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일 새로운 도전을 또 하였습니다. 뭐냐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책만 외우는 거는 너무 이렇게 남지 않아요. 정말 도움이 되려면 그 랭귀지 티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죠. 이거 랭귀지 티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아란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료로 원어민과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원하는 방법 뭘까 알아봤더니 그 통역 봉사를 시키시더라고요. 통역 봉사.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런 그 모임에 가서 아이들 통역 무료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통역 봉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통역 봉사보다 더 좋은 거. 봉사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튼튼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날마다 영어를 듣고 해서 영어 10년 했던 영어 늘은 것처럼 이제는 돈을 벌면서 영어 공부하자. 그래서 바꾼 것이 뭐냐면 한국어 교육 최강자라는 오픈 채팅방을 시작하고 한국어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배들도 키우고 해서 지금 한국어 강사로 데뷔해서 외국인과 많이 대화하는 그런 실질적인 공부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어 공부법 이제 같이 나눴는데요. 한 40분 걸렸네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궁금하신 거 한번 이렇게 질문 받아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클래스 카드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어요. 클래스 카드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도구고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좋은 도구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클래스 카드만 가지고 거의 2시간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질문 채팅창에 없으신가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 채팅창에. 그래요? 아, 채팅창 볼까요? 잠깐 공유 중지하고. 어, 아, 삼성테크원? 이게 뭐지? 강의. 아, 강의나 영어 공부 스케줄 등 영어 여쭤봐도 될까요? 아, 데일리 루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영어 우리 엇글쌤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에 쭉 있어요. 데일리 루틴 같은 거는 아침에 이제 어포메이션 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 하고 스피킹 챌린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월수에는 그거 우리 파이프라인 우화 영어 원서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 올려드릴까요? 엇글쌤 제가 올릴까요? 목소리가 엇글쌤 안 들리시는데? 제, 아니요, 제가 톡 링크 올렸어요. 아,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 예, 비번은 예.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그, 있어요. 아, 그 수강신청서에 보시면 저 수강신청서에 뭐가 쫙 많이 있어요. 무료도 많이 있으니까 무료 활용하시고 영어 성경 같은 건 무료입니다. 제가 원래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돈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스피킹 챌린지도 한 번 입구하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료가 있어요. 클래스 카드는 챌린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유료고 그다음에 이제 월수 새벽에 하는 거는 거의 1대1로 이렇게 마침으로 이렇게 발음 교정도 해드리고 문법 봐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료고 그래서 무료 활용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아, 스피킹 챌린지, 네. 네, 스피킹 챌린지가 영어책 한 거 외워봤니? 그거 따라서 날마다 강성태 영어 회화를 패턴하고 그다음에 대화문을 저는 이제 5번씩 5번, 그러면 25번인가 그거 계속 이렇게 이제 네, 외워요. 그래서 지금 4기째 운영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강성태 영어 회화 한다고 했죠? 강성태 영어 회화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네,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계획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 번 저희 네, 안연아 강사님의 영어 강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 번 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또 한 번 더 유익한 영어 공부법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제가 아까 계속 보내드린 것처럼, 안연아 강사님의 영어 최강자 이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유익한 영어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다 가져가시고, 무료 특강, 뭐, 무료 과정도 다 있으니까요. 아까 뭐 영어 성경이나 그런 거 다 무료 과정이니까 같이 배워보시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런 일석이조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안현아 강사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모시고 유익한 정보 한번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